안녕하세요. 복리왕 닥터우입니다. 원래 이번 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해서 영상 올릴 생각이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은 다음 영상에 올리고, 오늘은 짧게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어떻게 멘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6년 3월 20일 이번 주 시장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한 주였습니다. 제 계좌 역시 금요일날 하루에 약 3.19%, 금액으로는 4만 달러 넘게 하락하며 시장의 매운맛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복리 투자자라면 이런 조정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자, 이제 전체 계좌 상황입니다. 현재 총 자산은 122만 2,650달러, 하나로는 환율 계산 시 약 18억 4천만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약 69.43%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지수가 조정을 받으며 연초 대비 성과와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1%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지, 2026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이 왜 나쁘지 않은지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대장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픽스는 포트폴리오의 33.3%를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 1위입니다. 현재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계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의 비중이 20.9%로 약 8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픽스와 구글의 배당금도 입금되며 현금 흐름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최근 빅테크 조정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구간에 진입했지만 저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하락을 저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마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월 18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스터카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하락세가 짙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마진으로 분할 매수했습니다. 현재 현금 밸런스는 약 마이너스 9만 1천 달러 수준으로 계획했던 레버리지 범위 내에서 우량주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익이 매일 요동치고 있죠. 저번 주 마지막 날도 4만 달러가 넘게 빠졌고 수익금은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정말 걱정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경우 주가가 내려가면 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포트폴리오가 하락하고 있고 인덱스나 벤치마크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난 형편없는 종목 선정가야. 뭔가 잘못하고 있어.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른 전문 투자자들과 세계에서 가장 사려 깊고 뛰어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두 분은 포트폴리오에 많은 변화를 잘 주지 않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을 골라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TCI 펀드 매니지먼트의 크리스 혼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넓은 해자와 성장하는 현금 흐름, 이익을 가진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는 현재 54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산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크리스 혼의 연초 대비 성과를 보죠. 그가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니 그의 보유 종목들을 연초 가격과 현재 가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과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 보유 종목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많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보유 종목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올해 현재까지 540억 달러에서 476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약 80억 달러를 잃은 셈이죠. 우리와 비교하면 그는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연초 대비 현재까지 저는 마이너스 2% 정도고요. 그의 계좌는 11.19% 하락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 제 포트폴리오 하락폭보다 더 큰 11%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보다 더 나은 투자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종목들이 가치 변동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저번 주에 얘기한 벨리포지 캡 매니지먼트를 살펴볼게요.
데브 칸테사리아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저도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가장 사려 깊고 깊이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브 칸테사리아는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없어서는 안 될 기업들이며 자본 효율적입니다. 이익을 미친 듯이 창출하는 회사들에만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이익 성장 또한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분의 펀드도 연초 대비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44억 달러에서 현재 약 3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대략 9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했죠. 포트폴리오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의 포트폴리오는 19.8% 하락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과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면 데브 칸테사리아의 펀드는 연초 대비 20% 하락 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FICO 같은 그의 최대 보유 종목들이 크게 박살났죠. 그리고 그가 보유한 거의 모든 금융 카테고리가 다 짓눌렸죠. S&P 글로벌과 무디스도 둘 다 정말 크게 하락했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연초 대비 성과가 크리스 혼과 데브 칸테사리아를 형편없는 투자자로 만드나요? 그들이 이 기업들을 산 것이 실수였다는 뜻일까요?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전체 시장보다 성적이 나쁠 것이라는 뜻인가요? 제 생각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움입니다. 연초 대비 성과만으로 이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도 왜 그럴까요? 왜 그들 모두가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시장 성과와 완벽하게 일치시킨다면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S&P 500보다 더 큰 하락장을 견딜 수 없다면 S&P 500을 앞지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프리미엄, 즉 우수한 성과는 변동성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채권이나 배당귀족 같은 변동성이 적은 다른 자산 타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유해서는 높은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기업들이 다시 치솟을 때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이런 하락장을 견뎌내고 기업을 계속 보유하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해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대가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보죠. S&P 500을 보면 현재 연초 대비 5.13% 하락 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ETF 중 하나인 SCHG를 봅시다. 제 포트폴리오와 매우 유사한 ETF입니다. 성장과 이익의 기본을 둔 ETF이죠. 제 투자 원칙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SCHG는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을 담고 있고 저는 저만의 편향이 있어 다른 종목들을 고르지만 SCHG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테크 기업들을 보유합니다. 근데 그런 SCHG는 9.98%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SCHG가 S&P 500보다 나쁜 ETF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SCHG는 지난 10년 동안 S&P 500을 압살했습니다. 정말 훨씬 위에 있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소유해야 한다 혹은 시장 전체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일부는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테크주 비중만큼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을 골고루 섞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졌다면 S&P 500과 함께 5%만 떨어졌겠죠. 따라서 월마트나 유틸리티 기업 같은 저성장주들은 테크주 매도세로 시장이 하락할 때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의 대가는 수익의 일부를 훨씬 느리게 성장하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는 그만큼 벌지 못합니다. 결론은 만약 당신의 주된 목표가 그저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라면 광범위한 시장 인덱스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변동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 또는 수백 개의 종목에 돈을 얇게 퍼뜨려 놓으면 하락장에서 덜 떨어지겠지만 시장 이상의 추가 수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 수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더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테크 기업과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약간의 초과 수익을 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하락장들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개별 기업들을 봐도 제 포트폴리오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업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우리 같은 복리 투자자들에게 조정은 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입니다. 오늘 들어온 픽스와 구의 배당금,
그리고 마진을 활용한 추매가 훗날 어떤 복리의 마법을 부릴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복리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리왕 닥터호였습니다.